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오늘은요.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바닥을 다지는 중이 아닐까 다지는 싶습니다. 중이다. 네. 전 저점이 7월 말의 저점이 거의 단기 저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몇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권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을 생각해 보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의 낙폭이 컸기 때문이죠. 투톱을 제외하고 어제대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쏠렸던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반도체가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지위를 잠깐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실적이 좀 좋은 회사들한테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어닝을 저희가 따로 발라서 보니까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섹터들도 사실상 그동안에는 반도체 상승에 눈이 가려져서 좀 안 보였었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았던 그러한 기업들도 지금 이제 온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시 삼전 닉스로 돌아가서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건 주주 환원책이었습니다. 주주 환원책이 두 기업 모두 발표가 됐고 오히려 주가는 그 기점으로 더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주주 환원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뭐 하이닉스는 뭐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자사주 매입 규모가 워낙 컸었고,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의 10% 이상을 그 만기까지 해가지고 사는 게 하루 거래량 10% 이상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으로 되게 도움이 됐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보고서 기대치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10조에서 120조 이렇게 기대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140조 원까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는 이제 110조로 나오고,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얼마 아직 발표를 안 했고, 그리고 배당 위주로 이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실망을 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 뭐 금산법 때문에 맞아요. 그런 네. 한도 제약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잘 봐야죠. 지금은 워낙 빠지고 파는 매도 세력이 많으니까 이제 자사주를 사서 받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배당도 상당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기준으로는 6%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 특히 더 매력도가 높죠. 네. 금산법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주 환원에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우선주의 매력이 더 크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자사주와 함께 상승세를 주가가 보이다가 삼성전자 하락과 함께 동반해서 좀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솔리다임 상장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ADR 나스닥 ETF 지수 편입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도 크고 네. 주가도 좀 시총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한 네. 거의 48%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는 뭐 워낙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만큼 이제 PER로 봐도 5배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반등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최소한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구체화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증시 흐름을 보면 간밤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스페이스 X 상장이었죠. 뭐 수급의 블랙홀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오픈 AI와 엔트로픽 상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몸집이 굉장히 큰 대여급의 상장이 이 반도체 산업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대표님. 네, 이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페이스X 상장할 때도 역대 최대였는데 네. 이번에 엔트로픽이 들어오면은 그걸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까지는 펀딩을 $1조 정도의 밸류로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시총은 한 2조 달러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2조 달러고 그리고 공모 금액도 한 많으면 1,0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급의 그 정도의 자금을 흡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이 한 10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월 내내 약간 수급적으로 다른 이제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대규모 상장이 있었죠. 창신 메모리 상장에 이어서 또 중국 최대 낸드 플래시 기업이죠. 양쯔 메모리 상장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좀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와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대규모 펀딩이 들어간 네. 거거든요. 그래서 6MT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지금 현재 캐파가 30만 장 정도 됩니다. 웨이퍼 투입량 기준이고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70만 장에서 지금 80만 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창신반도체는 캐파를 60만 장까지 늘리거든요. 그리고 3년 안에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만 가도 벌써 42만 장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갑니다. 결국은 60만 장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하이닉스 캐파가 약 60만 장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이닉스도 지금 100만 장까지 늘리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위협이 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용의 그 고부가 가치 메모리는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진 PC용 또는 스마트폰용 메모리가 전 세계 메모리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PC의 80%를 만들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은 약 60%를 다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은 저희가 뺏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들 때문에 지수 상단이 좀 계속해서 막혀 있는 느낌이죠.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 지연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의 뭐 여러 가지 규제 압박도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고 그리고 병목이라는 또 하나의 원인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지연이 되게 된다면 메모리 수요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건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네, 가장 큰 걱정이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극심한 쇼티지는 맞고 그 쇼티지가 약간 풀릴 수 있는 거는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P5 라인이라든지 뭐 용인 라인 이런 쪽에서 캐파가 한 9만 장씩은 늘어나니까 좀 해소는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쇼티지는 맞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막 계획한 것보다 지금 절반도 못 짓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승인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계속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미국의 주마다 좀 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반발이 거죠. 거세죠. 반발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서 병목 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지면은 약간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펀딩하고 이런 것도 같이 봐야겠죠. 네.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 중에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게 너무나 높게 뛰어 있는 국채 금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물이죠.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국채 금리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 해소되기 어렵겠죠. 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제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가는 굉장히 높은 거는 맞지만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요. 사실상 자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난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미국 국채에 입찰을 해야 될 수요까지도 다 뺏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기준 금리가 돼가지고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금리까지도 같이 동반상승하고 있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 자금 조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AI 밸류체인 전반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 전력기기 관련주도 데이터 센터 지연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것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네. 빅테크 한 5개 회사들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이제 채권 발행을 한 1,000억 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벌써 2,000억 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금리를 당연히 더 줘야지 이제 채권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했을 때마다 입찰이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는 들어오면서 잘 소화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높여주면서 하는 게 부담이긴 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수요는 잘 충분히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게 투자를 하면은 과연 이게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느냐, ROIC라고 하죠. 투자 네. 대비의 수익이 괜찮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마존도 보여줬고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바로 수익이 나는 뽑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채권 발행 외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이런 투자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가 높은 건 분명히 부담은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력기기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전력기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산 속도가 모자라서 이제 못 따라가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수주가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병목이 심한 데는 전력기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뭐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좀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더 받아도 2년 뒤나 3년 뒤 정도에 네. 공급이 가능한 정도로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기기도 그렇고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AI 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불붙을 수 있을지 그 결정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큰 네.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실적 당연히 좋을 것 같고 향후 가이던스도 좀 상향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컨콜을 통해서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 지금 순환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의 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또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걱정입니다. 너무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지금 네. 컨센서스가 이제 2분기 이제 나올 게 매출이 97% 증가해야 되고 EPS는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눈높이 너무 예상이 높아요, 돼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OP 마진도 자주 보는데 이제 75%로 하는데 그것 뭐 비트 하겠죠. 하고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베라루빈의 로드맵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불의 펀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또 순환금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직접적인 투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잘 나왔을 때도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많이 빠져 있으면은 그게 크게 쇼크로 작용은 안 할 것 같고요.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기대가 컸을 때에 맞아요. 가이던스가 네. 안 좋으면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지나가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죠. 네. 네, 말씀대로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한 7거래일인가요? 연속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강한 슈팅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4분기까지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벨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크잖아요. 방어주를 담아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역시나 반도체 비중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어떤 섹터를 포트 안에 넣을까요? 네, 그 방어주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승장인데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의 방어주는요, 사실은 실적이 호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반도체 외에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국형 클라우드를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지 GS그룹 또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5기가와트, 뭐 한 2.4기가와트, 1기가와트씩 각각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들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 또는 기술 네. 수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몇 개 더 나올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던 바이오 섹터들도 바이오. 이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화장품이 실적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를 봤을 때는 로봇주 관련주들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를 말씀해 주셨다 보니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이 낙폭을 지금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809선까지 올라와 있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받아가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전반의 상황을. 예, 코스닥이 올라가려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면 되는데 2차 전지도 거의 이제 바닥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유럽 쪽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ESS에 대한 수요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 뭐 걱정되는 건 물론 이제 시진핑이 방미를 하게끔 돼 있죠, 9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는 있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도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닝 상향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IT 소부장은 좀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를 다 합쳐놓고 보면은 코스닥도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약간 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다음 주면 또 9월장이 시작이 되죠. 시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는 박스권의 회복장 이 정도로 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도 업종이 갑자기 생겨서 쭉 끌고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홈런을 바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야구로 치면은 방망이를 작게 잡고 뭐 안타를 치는 전략으로 이런 약간의 트레이딩을 수반하는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태훈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